여기저기 꽃들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봄입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봄을 데리고 왔는데 우리 사람 사는 곳에는 봄인지 겨울인지 아리송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마음이 스산하다는 뜻입니다. 향기는 꽃에서만 나는 게 아닙니다. 인연으로 이어지는 사람의 향기는 꽃향기보다 더 진하고 좋은 향기가 난다고도 하는데요. 그런 나만의 향기를 서로 나누는데 인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꽃향기는 바람을 이기지 못하지만 사람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오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좋은 인연 만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잠시 마음을 쉬어가는 시간,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합니다. 김지혜입니다. 몰래 한 사랑. 이야기하고 싶구나. 몰래 사랑했던 그 여자, 그리고 또 몰래 사랑했던 그 남자. 지금은 어느 하늘 아래서 그 누굴 사랑하고 있을까. 그대여 햇살이 연그는 가을 날뚝에 앉아서 그대여 이렇게 여미어진 마음 열고 싶을 때는 너랑 나랑 둘이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내 눈물을 바라보며 이야기하고 싶구나. 몰래 사랑했던 그 여자, 그리고 또 몰래 사랑했던 그 남자. 지금은 어느 하늘 아래서 그 누굴 사랑하고 있을까. 그대여 이렇게 바람이 서글피 부는 날엔 그대여 이렇게 무화가 익어가는 날에도 너랑 나랑 둘이서 무화과 그늘에 숨어 앉아 지난 날을 생각하며 이야기하고 싶구나. 몰래 사랑했던 그 여자, 그리고 또 몰래 사랑했던 그 남자. 지금은 어느 하늘 아래서 그 누굴 사랑하고 있을까. 몰래 사랑했던 그 여자, 그리고 또 몰래 사랑했던 그 남자. 지금은 어느 하늘 아래서 그 누굴 사랑하고 있을까.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오프닝에서 향기를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이런저런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 삶에서 나는 사람 향기에 대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인연으로 만나고 헤어지는 일을 반복하며 사는 게 사람이지요. 그러다 보니 그 중에서 많은 경험을 하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 향기를 생각하며 오늘은 진정 사람 사는 향기를 나눔하는 시인 한 분이 계셔서 그분의 시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바로 정광조 시인인데요. 이분은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시고 퇴직 후에 시를 쓰기 시작해서 지금은 어엿한 시인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이번에 그동안 썼던 시를 모아 시집으로 출간하신 시인이십니다.
정광조 시인과 제가 인연이 되어 시를 이야기하고 시 속에서 각자 삶을 녹여내는 일을 잘 이어오고 있습니다. 살아온 이야기, 속 깊은 생각을 서슴없이 주고받는 사이이기도 한데요. 참 멋진 시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자들 세계에서 서로 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깊이 나누며 생각을 공유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요. 이상하게 정광조 시인과는 저는 참 편안한 이런 사이로 깊은 이야기, 부끄럼 없이 사심 없이 참 가슴속 이야기 많이 나누고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광조 시인이 시집을 출간했는데요. 시집 이름이 울타리 안의 행복이라는 제목의 시집입니다. 참 아늑한 기분이 들기도 하는 시집입니다.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행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시집 속의 시인의 말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인의 말. 40년을 넘긴 직장 생활을 마치고 다소 황량한 들판에 선 공학도는 무사히 어려운 삶의 한 과정을 마쳤다는 안도감과 함께 바람 부는 들판의 자유로움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항상 바른 길을 가야 하는 초등생 시절의 여름방학과 같은 설렘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꿈꾸어왔지만 거의 소멸하여 가던 시인의 꿈은 그 자유로움 속에서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출세와 수익, 평가와 실적 등에 익숙해진 기술적인 삶에 지배받던 나의 두뇌는 서서히 그리고 매우 어렵게 시의 세계로 조금씩 젖어가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를 쓰기 시작한 날들은 얼마 되지 않아서 시 창작의 세계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지만 예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가슴 벅찬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로움은 얻었지만 스스로를 묶어두는 자존심과 욕심과 오만, 그리고 가식과 완전히 결별하지 못하고 나만의 울타리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아직 벗어나지 못한 고뇌도 있습니다. 삶이 무조건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고는 아직 행복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제한된 행복 안에 살고 있지만 누구나 겪는 익숙한 고난과 결핍이 행복의 걸림돌이 되지 않음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무지와 편견과 부족한 사랑이 행복의 촉진제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저 우리의 무심한 삶의 모습도 그려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동식물들과 자연의 귀한 창조물들이 서로에게 귀한 삶의 동력을 나누고 있음을 공감하고 싶습니다. 죽을 때까지 아무도 미움받지도 않기를 소망하며 시로 인하여 만난 많은 향기로운 사람들을 기쁘게 기억하려 합니다. 2025년 봄날의 한송 정광조 이렇게 쓰셨습니다. 가슴속에 담겨있던 하고 싶은 이야기와 기억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독백하듯 혹은 낙서하듯 그렇게 써내려간 시집이 아닐까 짐작해 보기도 합니다. 시집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부 흐르는 세월처럼, 2부 사랑을 위하여, 3부 상상 속의 삶, 4부 하늘이 보이는 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시들이 담겨 있을지 조심스럽게 기대하며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입니다. 오늘이라는 시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정광조. 하루에도 몇 번씩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는 여린 마음은 흘러가는 시간이 아쉽다 하지만 해와 달이 같이 한 미소의 조각들, 책갈피에 끼워놓고 기억하고 싶은 순간들, 지나온 그리움의 긴 세월, 오늘이 어제 같다고 내일이 또 다른 오늘 같을 거라고 시간을 재는 초침처럼 숨소리 세며 살았을 때 문득 꿈속의 야구장에서 날린 홈런처럼 꿈인 줄 알고 있었지만 꿈이 아니면 좋았을 순간들, 오늘 같은 날 꿈을 꾸어주는 날, 꿈 같은 날. 네, 아마 퇴직을 하고 시인의 길로 접어들면서 한 편 한 편 써왔던 시들을 이렇게 책으로 엮어내서 놓고 보니
참 오늘 같은 날이 더없이 행복한 날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제가 또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꿈속의 야구장에서 날린 홈런처럼 꿈인 줄 알고 있었지만 꿈이 아니라면 좋았을 순간들. 오늘 같은 이런 좋은 마음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읽어드릴 시는 시간여행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여행 정광조. 과거의 나를 찾아 떠났지만 나는 이미 거기에 없다. 기억 조각과 너무나 다른 현실. 살던 집은 간 곳이 없고 산은 낮고 터널은 짧고 작아진 학교와 좁아진 운동장, 없어진 영화관과 빵집. 그 옛적에 감히 가보지도 못한 먼 동네는 차로 불과 10분도 안 걸리는 가까운 곳. 휘젓고 다니던 내 영역은 조그만 동네 뒷산과 지도에 보이지도 않는 좁은 골목. 나는 이미 순수 결핍증에 걸린 거인. 그때보다 겪고 살아온 게 너무 많아 결코 되돌아가고 싶지도 않은 작고 보잘것없는 과거는 조그만 추억 주머니에 넣어둘 때가 더 좋았다. 네, 저도 공감이 갑니다. 직장 생활을 그 울타리 안에 갇혀서 그것만 보고 그것만 생각하고 그러다가 다시 밖에 나와서 그 시절을 돌아보고 또 그 이전의 시절, 유년 시절을 생각하면서 가만히 돌아보니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어색하고 낯설어진 그런 모습에 옛날 그 모습이 아쉽고 안타깝게 많이 느껴졌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작아진 학교와 좁아진 운동장, 그리고 없어진 영화관과 빵집, 그 옛적에 감히 가보지도 못했던 먼 동네. 참 그런 것들이 우리 같은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같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영원한 동경으로, 추억으로 남아있겠죠. 자, 이어서 한 편의 시 또 보겠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어떤 시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정광조. 창밖에 비가 내린다. 창문을 조금 열면 내 몸속 피 흐르는 소리 들려온다. 빗방울은 내 몸 돌고 돌아 세상과 부딪는 소리도 낸다. 비릿한 육신의 냄새도 풍긴다. 바람 따라 빗방울 휘청거리고 낯선 세상으로 서로 먼저 가려 다툰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덧없이 아래로 떨어진다. 언젠가 다시 하늘로 오르겠지만 떨어지는 빗방울은 그날을 모른다. 아스팔트에 떨어진 친구들은 이건 아니라고 쇳소리 지른다. 지나가던 차들이 비를 가르고 지나가며 비가 싫다고 투덜거린다. 운이 좋은 친구들은 나무나 화초가 자라는 땅에 떨어져 긴 사랑의 흔적 남긴다. 줄기도 키우고 잎도 내고 눈부신 꽃도 피운다. 시작은 같을지라도 머무는 시간은 다르다. 언젠가 내려왔던 곳으로 되돌아가야 하고 비의 종착지는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비가 내리지 않는 인간의 종착지와는 아주 다른 곳이다. 비 오는 날이면 빗방울처럼 어디로 갈지 몰라 떨어지는 빗방울의 순간 바라보며 마냥 더 좋은 날을 꿈꾼다. 비 오는 날은 살아있는 자가 꿈꾸는 날이다. 네, 그렇죠. 비 오는 날이면 많은 그런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영상 속 필름 돌아가듯이 이렇게 추억으로 살아나기도 하고 그 빗방울 따라서 아련한 아픈 기억들이 흘러가 버리기도 하고 참 다양한 마음속에 어떤 그런 스펙트럼을 남기는 그런 날이 비 오는 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시 한 편 한 편을 쓰고 읽을 때 작가의 마음, 시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시를 쓰면서 깊은 사색에 잠겼을 그 모습을 은근하게 그려보면 참 더없이 깊은 예술 속으로 빠져든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저도 가끔 시를 쓸 때는 아무도 없는 조용한 시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조용한 시간, 그리고 무언가 가슴에 아련하게 남는, 또 뾰족하게 찔린 듯한 그런 아픔이 남는 그런 시간이 시를 쓰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그 시간들이 시를 써놓고 보면 그 시 속에서 그 순간의 그런 감정의 그런 모습들, 그 감정 속에 비추었던 그런 생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을 보곤 합니다. 그게 시인이겠지요. 글을 쓰면서 나름대로 그 순간순간을 즐긴다는 거 굉장히 행복한 일입니다. 자, 이어서 소개하는 시는 되돌릴 수 없다라는 시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되돌릴 수 없다. 정광조. 많이도 걸어왔다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옛적에 그것으로 갈 수 없지만 다시 가보고 싶은 건 아쉬움 달래지 못해 남긴 그리움. 시간을 과거로 되돌려 보면 벅찬 기쁨의 순간도 안타까운 순간도 지나간 기억일 뿐. 과거는 안개처럼 흐릿해지고 미래는 태풍처럼 밀려온다. 앞으로만 달려가는 현재의 시계는 추억의 시간마저 사치스럽다. 잠시 과거에 머무르기는 꿈에서만 가능하다.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사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추억이 아름다웠던 추억이든 아니면 슬프고 힘들었던 추억이든 그 추억을 되짚어서 곱씹어가면서 그것을 자양분 삼아 오늘을 이겨내는 거죠. 누구나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고 퇴직을 하고 집에서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면 아쉽고 한스럽고 부족함이 많은 그런 흘러간 시간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 시간들을 다시 되돌려서 오늘을 살 수 없다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저도 퇴직을 하고 나서 많은 갈등을 느꼈고 방황을 했던 적이 있어서 이 마음을 저도 고스란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른 시 한번 보겠습니다. 연탄인생이라는 시입니다. 연탄인생,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연탄인생, 정광조. 뜨거운 시간은 한순간이지만 연탄인생은 고난의 삶. 하루에도 몇 장씩, 한겨울에 수백 장. 보관할 공간도 부족한데 연탄재도 처치곤란하고 연탄가리도 계속되는 고역. 가난이 피해갈 수 없는 고난의 삶. 불우이웃도 없기에 선호, 메뉴, 연탄 봉사. 선거 때에도 생색 내려는 사람 많고 명절이나 연말이면 귀한 사람들이 나서고 종교단체들의 선행에도 제격이다. 연탄 선행이 빛이 나려면 연탄 보관하기, 연탄불 갈기, 연탄재 처리하기 같은 계속되는 고난 인생을 도와야 한다. 그렇죠. 우리가 연말에서 이웃 돕기 이렇게 뉴스나 소식들을 보면 연탄 봉사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많습니다. 달동네 같은데 이렇게 어떤 기업에서 어떤 기관에서 나와서 열심히들 연탄을 날라서 이렇게 공급해 드리는 것을 볼 때 참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시인은 그 이유를 또 생각했습니다. 연탄을 어떻게 보관할지, 연탄불을 어떻게 갈지, 또 타고 남은 연탄재는 어떻게 처리할지 여기까지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도와주었으면 어떻겠느냐. 연탄재 치우기 같은 봉사활동 같은 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좋은 시 잘 읽었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쉬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금잔디가 부릅니다. 일편단심. 나도 몰래 사랑했나봐. 아프도록 사랑했나봐. 시간 흐르고
그때만 사랑할래요. 내 평생에 단 하나 소원, 그대 사랑하다 죽는 일. 다음 세상 외면 말아요. 그때 꼭 다시 만나요. 그때 꼭 다시 만나요.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시인 정광조 시인의 시를 읽으며 함께 감상해 보고 있습니다. 살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 그런 것들이 시 속에 그득 담겨 있음을 느낍니다. 자, 이어서 읽어드릴 시는 옥수수빵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옥수수빵, 정광조. 옛적 초등학교 교실, 점심시간 앞둔 수업을 휘저어 놓는 구수한 급식용 옥수수빵 향기. 혼을 빼앗는 노란색 고구마 모양,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빵이 있다니. 가져온 도시락이 원망스러운 냄새 좋은 빵, 부드러운 빵. 도시락 준비 못해온 아이들, 한 반에 너댓 명씩 배정된 보육원 친구들. 궁극의 옥수수빵은 그들의 것이고 빤한 맛의 도시락은 나의 짐. 바꿔 먹기 차례는 언제 올까. 드디어 먹어보는 옥수수빵. 입안에 들어가면 환상의 맛, 이내 녹아 사라지는 아쉬움의 맛. 내 도시락 잘 먹어주는 고마운 아이들. 나도 모르던 맛을 그들은 안다. 나와는 다르게 사는 아이들이 옥수수빵만으로 행복해질 수 없다. 갈수록 서로 눈치 보는 도시락과 옥수수빵. 어려움에 갇힌 친구들, 옥수수빵을 탐내는 행복한 아이들. 불완전의 식사는 계속된다. 행복 안에서 만난 옥수수빵, 고난 속에 만난 도시락의 행복. 고난과 행복은 서로 섞여야 어울린다. 옛적에 그 맛이 그리워 인터넷 뒤져보니 옛날 옥수수빵이 있더라만 사 먹어보려다 결국 그만두었다. 현란한 요즘 맛에 길든 입맛이 추억 속에 그 맛을 몰아낼지도 모른다. 그 추억 지켜야겠다. 네, 그땐 그랬죠. 이 옥수수빵 저도 생각이 납니다. 참 구수한 빵, 참 맛 좋은 빵이었어요. 그거를 운 좋게 하나하나 더 받으면 하나는 집에 잘 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부모님이나 동생들과 나눠 먹던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옥수수빵 아마 없을 거예요. 찾지들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아마 그때 생각하면서 한번 먹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옥수수빵으로 한 끼를 때워야 했던 그런 어려운 시절. 아마 그때도 우리 정광조 씨는 빵을 무척 좋아하셨던 모양인데 지금도 빵을 엄청 즐기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 거의 주식이 빵이다시피 하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요즘 빵은 참 먹기도 좋고 맛도 좋고 영양가도 풍부하고 다양한 모양도 있고. 근데 옛날에는 참 단순했죠, 빵이. 이렇게 옥수수빵 하나. 조금은 좀 모양새가 진짜 고구마 같이 이렇게 생겼어도 맛 하나는 진짜 끝내줬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자, 이어서 봅니다. 월급봉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월급봉투, 정광조. 요즘은 보기 드문 노란 월급봉투. 가슴에 품으면 온몸이 따뜻해져 빨리 가족들과 온기를 나누고 싶어 차마 다른 길로 가지 못하고 서둘러 집으로 달려가던 시절이 있었다. 한 달 내내 힘들었던 시간도 진통제에 맞은 듯 잊어버리고 큰 숙제를 마친 안도감에 초보가장 어깨에 힘이 솟지만 유난히 퇴근 시간은 더디게 온다. 봉투 속 두께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한 달 만에 맛보는 자그마한 풍요로움, 소박한 가족 만찬을 서둘러 마치고 나면 아내는 서둘러 봉투를 열고 한 달의 삶을 다시 설계한다. 월급 봉투가 도마 위에 오르는 시간, 봉투가 더 두툼해지길 기대했고 항상 아쉬움의 순간에 멈춰서지만
최소한의 행복에도 안도하는 가족들과 꿈을 조금씩 키우고 있었다. 네, 맞습니다. 그때는 월급 봉투라고 해서 노란 봉투에 이렇게 겉에 표지에다가 칸을 그려가지고 뭐 기본급 얼마, 뭐 수당 얼마, 그리고 뭐 공제금 얼마 이렇게 쭉 써서 학계금 얼마 이렇게 해서 봉투에다가 10원짜리 하나까지 계산해서 담아가지고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 월급 봉투에 대한 추억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때 그 월급 봉투가 왜 그렇게 뿌듯하고 든든하고 기뻤던지 모릅니다. 사실 그 월급 봉투 속에는 가족의 사랑과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담겼더랬지요. 따뜻하고 행복했던 그런 시절이 아니었나.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월급 봉투가 얇아서 많이 힘들게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지나고 나니까 그 얇았던 월급 봉투가 우리의 꿈을, 나의 꿈을, 그리고 정광조 시인의 꿈을 이렇게 키워왔던 그런 힘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자, 다음 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담쟁이 사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담쟁이 사랑, 정광조. 담쟁이가 벽을 만나면 금세 사랑에 빠집니다. 힘없는 줄기로 일어서게 된 것은 그대를 만났기 때문이고 햇볕을 마주하는 곳까지 자람도 그대 품에 안겨있기 때문입니다. 죽도록 사랑합니다. 당신의 가슴에 빈 곳만 있다면 덩쿨 손을 뻗어 부여잡고 이파리 몇 개씩 심고 싶습니다. 사랑의 흔적을 남기고 싶습니다. 마침내 저의 손을 닮은 이파리가 가득 차 당신의 가슴에 빈자리가 없어질 무렵이면 그대의 듬직한 온몸을 덮을 만한 초록빛 사랑을 입혀드리겠습니다. 네, 참 담쟁이 사랑, 대단한 사랑이지요. 위만 보고 올라가는, 그리고 그 무기력하고 힘없어 보이는 그런 뿌리 하나하나에 참 강력한 삶의 의지를 담아서 벽을 타고 오르는 모습을 보면 참 경외심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이어서 읽어드릴 시는 물속의 깨달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속의 깨달음, 정광조. 집에서 차로 2시간, 처음 가보는 바닷가 해수욕장. 4살 아들을 위해 먼 길을 달려간 아버지의 사랑. 처음 마주한 바다에서 아버지가 밀어주는 튜브를 탄다. 갑자기 튜브를 뒤집는 아버지의 시간. 예고 없는 훈련은 놀랄 틈이 없다. 물속 아들은 물 밖을 바라본다. 우는 아버지 물 밖에 서 있다. 0.5초보다 짧은 그 순간 몸이 물에서 뜨지 않는 걸 알아버렸다. 무시무시한 사랑 가운데 저는 빠졌죠. 빠뜨리는 것도 구해내는 것도 아버지의 사랑. 결코 벗어나지 못하는 사랑. 결코 물에서 뜨지 않는 몸. 지금도 수영 못하는 나, 훈련은 완전 실패입니다. 그래도 아버지 미안해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손자는 수영 잘해요. 군대에서 수영 잘해서 포상휴가 받아왔어요. 아들을 물에 빠뜨리지도 않았고 몸이 물에 뜨지 않는 사실을 비밀로 해두고 키웠거든요. 이 시는 아버지하고 같이 바닷가에 갔을 때 아버지가 장난을 삼아 했던 아들에 대한 그런 장난이 즐겁고 행복한 물에 대한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자, 그런 소중한 시간, 아버지와 함께했던 그런 소중한 시간이 있어서 얼마나 좋으십니까? 참 부럽네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군대 가서 수영을 잘한다고 포상휴가까지 받아왔으니 아마 안 계시는 아버지에게 은근히 자랑도 하고 싶으셨을 게지요. 야, 그 마음 이해가 됩니다. 자, 다음 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의 의미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의 의미, 정광조. 아버지 하늘 가신 날 혼자 많이 울었다. 눈물로만 슬픔 드러낼 수 없어서 애써 눈물 참았지만 혼자 많이 울었다. 집안의 풍파를 선물했던 아버지. 아들을 보고서야 모범 가장으로 돌아오시고 어머니의 아픈 상처 다 물지도 않았는데 혼자 훌쩍 떠나버린 아버지께 서운해서 내게 유난히 부드러웠던 아버지 빈소에서
아버지 뜻 거스른 적 없는 아들은 눈물 꼭꼭 숨겨두었다 혼자 많이 울었다. 남아 선호 사상에 찌든 가정, 누님 셋 다음 태어난 내가 웃을 수 있었나. 말 붙이기 미안한 누님들에게 부끄럽고 나에게만 찐빵 사주신 아버지께 내가 받은 사랑 당연한 건지 따져볼 기회도 주지 않고 돌아가신 아버지 앞에서 차마 울지 못하고 나 홀로 서운해 많이 울었다. 제가 정광조 시인하고 서로 간에 살아온 이야기를 하면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시절에는 아마 남아 선호 사정이 강했죠. 그래서 여자로 태어났을 때는 참 많이 괄세도 받고 귀함도 받지 못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아들로 태어나서 먼저 태어나신 누님들과의 그런 차별 때문에 혼자 많이 괴로워했다라는 말을 저에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저도 똑같이 가슴이 울컥했던 적이 있는데요. 자, 그런 시절을 어머니가 이겨내고 그 다음에 위에 누님들이 또 이겨내고 그래서 지금은 참 훌륭한 동생으로 역할을 다 하고 계시다는 그런 생각을 들었고 그런 마음을 읽었을 때 이 시에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꼭꼭 가슴속에 담고 있다가 돌아가신 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마음 저도 공감이 갑니다. 아무튼 아버지에게서 받은 그런 큰 사랑과 그리고 아버지를 향한 그런 뜨거운 추억과 고마운 사랑이 함께 어울려진 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한 편의 시 더 읽어보겠습니다. 목의 사회, 정광조. 아내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 오랫동안 땅땅거리던 나의 세상이 여인들의 세상으로 변해간다. 나는 우리 집의 왕이고 아내는 천사였는데 어느 날부터 구석자리가 편해졌고 큰 소리 내지 않고 나서지 않는 게 더 평화롭다는 걸 알아차렸다. 천사는 원래 남자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며 더 씩씩해진 아내가 목표가 희미해진 나의 앞에 서니 나는 그저 편하게 따라가면 된다. 나와 비슷하게 아내의 눈치를 보는 친구들을 봐도 머지않아 목의 사회가 시작될 게 분명하다. 아니, 이미 시작한 것 같다. 제가 언젠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원래 목의 사회가 중심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을 하며 아이들과 좀 자랄 때 좀 소원하게 자랐고 보살피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들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나이가 들어서 아이들이 엄마하고 많은 걸 이야기하고 그리고 거기서 얻어진 결론을 아빠한테는 통보하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가 진행되는 걸 볼 때 많이 소외감을 느꼈던 적이 있는데요. 그걸 보면서 아, 이제는 목의 사회가 정상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좀 우습지만 그랬어요. 아마 사람 살아가는 게 조금은 좀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남자가 중심이었다는 이런 것들은 억지로 갖다 붙인 그런 현상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을 보더라도 엄마가 집안에서 여자가 중심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혜은이가 부릅니다. 당신만을 사랑해. 꿈 같은 봄날에 처음 그대를 만난 날부터 나는 알게 되었어요. 사랑의 기쁨과 슬픔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학의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울타리 안의 행복이라는 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따온 그런 저 시집의 제호인데요.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울타리 안의 행복, 정광조. 오늘도 잘 먹고 살았지요. 채소와 과일도 밥도 빵도 먹고 소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와 생선도 먹었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가 준비해 주었어요. 잘 먹고 건강하게 오래 살래요. 우리 아이들, 손주들도 잘 먹고 살아요. 먹성은 좋지 않지만 모두 많이 먹이려 애써요. 먹거리가 부족해 잘 못 먹는 사람도 있고 건강하지 않아 잘 못 먹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자식들은 괜찮아요. 건강하게 키우고 잘 자라죠. 누군가가 우리들의 식사를 위해 채소도 뽑고 과일도 따고 쌀도 거두죠. 방해하는 것들은 살충제, 제초제로 없애버리죠. 소도 잡고 돼지도 닭도 생선도 잡았어요. 잡아먹고 죄책감 느낄 필요는 없지요. 우리도 사실 동물이니까요. 새끼가 귀엽지 않은 동물은 없다지만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요. 사람들을 위해 죽은 그들도 행복할 거예요. 그들은 죽음에 미련이 없을 거예요. 어쩜 고통이 뭔지 모를지 모르죠. 마블링 박힌 고깃덩어리 앞에서 침 흘리는 사람들은 확신하겠죠. 그래도 사람 위한 죽음을 동물들이 좋아할까요? 사람들은 자손과 재물을 지키려고 전쟁도 하고 서로 죽이기도 하는데 동식물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의 자식 사랑이 더 커서 그런가요? 아니죠. 욕심이 더 커서 그렇겠지요. 사람만큼 사랑에 목마른 생명이 어디 있나요? 사람만큼 눈물 잘 흘리는 동물이 어디 있나요? 사람의 사랑과 눈물은 진실인가요? 사람은 세상의 주인이라잖아요. 그런데 가끔 부끄럽기도 해요. 주인답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요. 주인담이 뭔지도 잘 모르지만요. 그래도 내 자식, 내 손주는 잘 키우고 싶어요. 좋은 사람 만들고 싶어요. 돈만 잘 버는 사람 말고요. 무엇이 좋은 사람인지도 사실 잘 모르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 외에는 알고싶지도 않아요. 그저 잘 모르는 게 더 편하죠. 사랑이 가족을 넘어서지 못하고 행복이 울타리 안에 거시면 남은 건 무한 경쟁, 결국은 강자 독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어렵잖아요. 내가 꿈꾸는 사랑과 행복도 벽이 없다고 말하지 못해요. 그런 내가 너무 안타까워요. 우린 그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지구의 종말을 향해 가는 방랑자들인가요? 진정한 사랑과 울타리 없는 행복은 어디에 있나요? 오늘도 어디선가 전선의 포성이 멈추지 않아요. 네, 울타리 안의 행복. 참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 속에는 다양하게 우리가 인간으로서 누리고 있는 그런 행복들, 그리고 그 행복을 지탱해 주기 위해서, 지지해 주기 위해서 다양한 먹거리들, 이런 것들까지, 그리고 가족과 행복한 그런 사랑까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것이니까 울타리 안의 행복이겠죠. 지금도 많은 어디선가 전쟁과 악유다툼이 벌어지는 그런 세상, 언젠가 멈출 수 있지 모르지만 기대해보고 고대해보고 기다려보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한 시간이라도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를 보겠습니다. 초원의 수도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원의 수도자, 정광조. 몽골의 푸른 초원에는 땅을 경배하는 동물이 산다. 말과 양과 소들 모두 겸손한 동물들. 거룩한 땅 위에 고개를 숙인다. 땅에서 태어났고 땅 위에 풀을 먹고 자라며 땅의 향기를 즐거워하고 땅의 것을 서로 다투지 않는다. 시선을 땅에서 거두지 않고 풀을 찾아 먹으면서도
먹기 위해서 고개를 들지 않으며 먹는 동안 내내 땅에 경배한다. 사람의 지배를 받아도 그들의 본능대로 살아가지만 넓은 초원에 풀어놓으면 모두 수도자처럼 살아간다. 초원에서 풀을 뜯고 있는 말이나 어떤 그런 염소 뭐 이런 어떤 초원에 있는 동물들을 보면서 풀을 뜯는 그 모습을 그대로 그려 놓았습니다. 자, 이어서 종착지 가는 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몇십 년을 잘 버텨왔는데 열차 안의 늙은 승객들은 모두 감기에 걸렸다. 갈수록 불친절한 냉난방 시설, 여름에는 따뜻하고 겨울에는 시원하다. 간절히 원했던 종점, 그곳에 걸린 의미 없는 메달도 탐나고 아이들은 아직 학교에 다니고 시집 장가도 보내야 해서 제발 종점까지 가고 싶다고 오래 기도했는데 시스템 냉난방은 나를 그만 내리라고 재촉한다. 종점을 포기할 때가 되면 다른 길로 같은 종착지로 가야 한다. 열차에서 내리는 날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상을 받는다. 열차 떠난 사람들은 종착지로 바로 가지 않고 근처에서 노점상을 하면서 버틴다. 일하지 않고 편히 살 수도 있겠지만 외롭지 않으려 부지런해야 한다. 여기서 종착지까지는 제법 멀다. 가는 길에 제법 볼만한 곳도 널려 있다. 대부분 산책하든 걸어가는 게 보통이지만 종착지로 서둘러 갈 필요 없는데도 빨간 택시를 타고 급히 가는 사람도 있다. 누구나 반드시 가야 하는 종착지, 필연의 평등이 꽃피는 곳. 종점에서 내렸거나 중간역에서 내렸거나 순서도 절차도 특별함도 없다. 종착지 에어컨은 누구에게나 친절하다. 이거 아마 삶의 인생의 끝을 얘기하는 걸까요? 조금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요즘 세월이 무상하다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집 장손이 태어났는데요. 정말 귀엽고 예쁜 손주를 보는 즐거움이 엄청 큽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나도 이제는 늙었구나 하는 아쉬움이 그림자처럼 따라오더라고요.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들보다 엄청 적게 남았다는 것을 자꾸만 뒤집어 생각이 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울감이 뭉게구름 피어나듯 합니다. 누구나 다 겪는 것이겠죠. 더 많은 흔적을 남겨보려고 오늘도 부지런을 떨어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애청자님들께 감사한 마음 전해드리며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지인이신 정광조 시인의 시를 감상하며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의 끝곡으로 우연히를 들으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만났네. 첫사랑 그 남자를 추억에 흠뻑 젖어 함께 춤을 추었네. 저렇건 세월이 그리워. 행복하냐 물었지. 아무런 말도 없이 눈물만 뚝뚝뚝 흘리는 그 사람. 난 벌써 용서했다고. 난 벌써 잊어버렸다고. 말을 해놓고 안아주었지.